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지금 언어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음운과 단어와 문장, 그다음에 담화는 이거는 화작이니까 이거는 제외해 놓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먼저 배워야 될 게 음운이야, 음운. 음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음운 체계가 나오지, 음운 체계. 그다음에 음운의 변동이 나와. 이게 음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문제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모르면 이거 몰라도 시험엔 안 틀려. 근데 요즘은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를 따져보려면 자음 동화는 뭐 조음 위치는 그대로인데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 이런 걸 알려면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알아야 돼. 그럼 단형성법이나 품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순서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음운이 뭔지 음운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 거야. 먼저 음운이 뭐야? 그러면 말의 뜻이지. 구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음운하면 두 가지로 나누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이렇게 나눠. 분절 음운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은 얘는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인데 소리의 고조는 높고 낮은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리의 장단이 있고요. 마지막 소리의 세기도 있어, 세기. 얘네들이 모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들이야. 그러니까 5가지인데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고조, 장단, 세기. 얘네들을 가지고 뜻이 구분이 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분절음운 중에서 자음부터 해볼게. 자음. 얘가 뭐냐면 물하고 불이 있다. 물하고 불은 뜻이 달라.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음운학적으로 보면 물은 미음이고 불은 비읍이야. 이렇게 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져. 그리고 소리도 달라지지. 소리의 단위가 자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물이나 불은 미음, 우, 리을, 미음, 우, 리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절 음운에 해당된다. 그래서 물과 불이 다른 이유는 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 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니까 음운이 있죠. 첫 번째 자음을 배웠어. 분절 음운. 두 번째 이번에는 모음인데 모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공하고 강이 있어. 공하고 강은 뜻이 달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음운학적으로 보면 공은 오고요. 강은 아야. 얘 공이고 강이고 이렇게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달라져. 이건 모음 때문이고 공은 기역, 오, 이응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얘를 분절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중에서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음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고 두 번째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얘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고저라고 했는데 고저는 높낮이를 말하는 거야. 높낮이. 자, 전에 그 문장 있지. 밥 먹었어 라는 문장이 있어. 밥 먹었어. 이게 만약에 밥 먹었어 하는 평서문이면 끝이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 말은 내가 지금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뒤에가 올라가는 의문문처럼 소리가 높아지면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이건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리면 밥 먹었다는 뜻이고 올리면 밥 먹었는지 상대방한테 질문하는 거잖아. 이게 뜻이 달라지는 게 고저란 말이야. 똑같이 장단으로 한다면 우리가 장단으로 할 때는 단어를 갖고 얘기하지. 예를 들어 말이 있고 말이 있다. 하나는 짧은 소리고 단이고 하나는 긴 소리야. 짧은 말은 말타기를 말하는 거고 말 타는 말이고 긴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길고 짧은 건데 뜻이 달라져. 근데 얘를 어떻게 나눌 수가 없네. 그래서 비분절 의문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장단이었고 길고 짧은 거.
소리의 세기를 가지고도 뜻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면 가자하고 가자라고 하고 소리가 달라지면 세기가 달라지면 높낮이가 아니라 세기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조와 장단 세기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의문이라고 하고요.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문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의문의 조건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 그걸 이제 문법상 의문의 변동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음체계, 모음체계부터 확인하도록 할게. 왼쪽에 있는 자음체계부터 보자. 자음체계, 모음체계. 자음체계 표 봐봐. 자, 여기서 요즘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왼쪽 꼭대기에 보면 조음 위치라는 게 있고 그 옆에는 조음 방법이 있어. 먼저 조음 방법부터 알아볼게. 아래로 내려보니까 안 울림 소리가 있고요. 밑에는 당연히 그럼 울림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지. 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노랑양말 우리가 맨날 하던 얘기야. 그러면 안 울림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고 울림 소리에는 비음과 유음 두 가지가 있어. 요거를 칸을 다 외워야 돼. 이 줄 맞춰서 외우는 게 중요해. 자, 일단 안 울림 소리에는 파열음이 있어. 파열음.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다 써야 돼. 안 울림 소리. 마찰음이 있어. 마찰음. 이 두 음이 합쳐지면 파찰음이 되는 거야. 가운데가 파찰음이야. 그러니까 파열음과 마찰음이 합쳐지면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안 울림 소리고,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자, 그럼 이번에 조음 위치. 조음 위치는 발음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발음 기관. 뭐 입이나 뭐 입술이나 혀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조음 위치의 첫 번째는 입술 소리가 나와. 입술 소리. 그 다음에 혀끝 소리, 센 입천정 소리, 여린 입천정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사이라고도 하고 목청 소리라고도 해. 센 입천정 소리가 있다. 자, 이제 파열음부터 해볼게. 파열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 뭐냐면 파도가 연락에 치는 바닷가라고 생각하면, 자, 파열음의 입술 소리에는 비읍, 그 다음에 혀끝 소리는 디귿, 그 다음에 여린 입천정 소리엔 기역이 된다. 파열음, 파도 연락치는 바닷가. 이렇게 외워도 알았지? 자, 당연히 된 소리. 입술 소리에 비읍의 된 소리는 쌍비읍이 되겠지.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피읍이 되겠어. 혀끝 소리에 된 소리는 쌍디귿이고 거센 소리는 티읕이다. 티읕. 기역에 된 소리는 쌍기역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거센 소리는 키읔이 되겠지. 그지? 야, 이게 파열음을 지금 한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게. 마찰음부터 할게. 마찰음은 마술,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외우고 마찰음의 대표적인 건 혀끝 소리의 예사소리 시옷이다. 시옷. 마찰음은 시옷이고 쌍시옷이 된 소리고 거센 소리는 없다. 됐지? 그 다음에 센 입천정 소리가 파찰음이야. 그래서 파찰은 정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읒이다. 지읒. 파찰음의 대표적인 건 예사소리가 센 입천정 소리 지읒. 그 다음에 된 소리는 쌍지읒. 그 다음에 치읒. 거센 소리. 그 다음에 아까 마찰음에서 빼놨는데 마찰음의 혀끝 소리가 시옷이라고 그랬잖아. 마찰음의 목청 소리, 얘는 예사소리 된 소리 구분 안 하고 그냥 히읗만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마찰음의 목청 소리는 히읗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울림 소리로 갈게. 울림 소리는 비음이 있는데 비음은 우리가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라고 배웠거든. 자, 미음은 입술 소리야. 입술 소리. 비음. 그다음에 혀끝 소리는 니은이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이응이다. 그리고 니은, 혀끝 소리 비음,
혀끝 소리 비음 니은 밑에가 니을이야. 유음이야. 이게 세로를 잘 맞춰야 돼. 그래서 혀끝 소리에는 디귿과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니을. 그래서 혀끝 소리가 제일 많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자음 체계를 왜 외워야 되는지 잠깐 알려줄게. 우리가 그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 밥,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소리 나는 데를 쓰면 밥물이 되지, 밥물. 뭐 이건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되는 거잖아. 이제 좀 있으면 다 배우겠지만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됐지. 그러면 왼쪽 자음표를 잠깐 봐봐. 자음 체계를. 비읍은 파여름의 예사소리였잖아. 입술소리. 근데 미음은 파여름의 입술소리였는데 비음의 입술소리잖아. 그지? 그럼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위치는 뭐지? 입술 소리잖아. 그지? 조음 방법은 안 울림 소리에서 울림 소리로 바뀌었지. 그럼 조음 방법은 달라진다. 조음 방법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조음 위치는 그대로. 그러니까 밥물이 밥물 되면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방법은 달라진다. 안 울림에서 울림. 더 자세하게 하면 파열음 안 울림 소리에서 울림 소리 비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이번엔 디귿을 해볼까? 닿는다. 이렇게 닿는다. 디귿에 닿는다. 얘 소리 안 됐으면 단, 니은이지, 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닷의 받침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 왼쪽에 자음체계표를 보면 혀끝 소리, 예사 소리, 파열음,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지? 밑으로 가볼까? 비음의 니은이 된 거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조음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지. 그런데 조음 방법이 달라졌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어보는 게.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굿, 디귿 받침에 굿이를 해볼게. 굿이. 이거는 발음해봐 그러면 구지가 되겠지. 구지. 이거 구기음화라고 배웠어. 그러면 여기서는 굿의 받침 디귿이 이하고 만나가지고 지읒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치? 교체야 이것도. 그럼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왼쪽에 자음체계표를 보면 디귿이 이하고 만나가지고 지읒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얘는 모든 게 달라졌다고. 뭐가? 조음 방법도 달라지고 파열음에서 뭘 바뀌었지? 파찰음으로 조음 방법도 달라졌고 조음 위치도 달라졌어. 조음 위치는 혀끝 소리에서 센 입천장 소리로 다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표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반물처럼 왜 미음으로 바뀌어요? 아, 그거는 저기 입술 소리 안에서 울림 소리로 바뀐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자음 체계를 외워야 되는 이유야. 알았지? 일단 세로, 가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요. 안 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차음, 마차음이 있고 울림 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다 달라지고 비음화, 유음화 얘네들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방법만 달라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모음 체계도 한번 알아볼게. 이것도 알아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모음 체계는 10개만 외우면 되는데 혀의 최고점의 위치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요즘은 이런 거 물어봐. 기준을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앞전자를 써서 전설. 그리고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건 이가 있어요. 이, 막대기. 그리고 혀의 위치가 뒤쪽에 있으면 당연히 후설 모음이 되겠지. 후설 모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입술 모양이에요. 입술 모양이면 평평한 입술이 있고요. 평순, 입술 순자를 쓰는 거야. 동그란 입술은 원순이라고 그래. 동그라미 원. 그러면 후설에도 평순과 원순이 있겠지. 자, 그러면 평순과 원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맨 왼쪽의 기준이 혀의 높이잖아. 혀의 높이.
혀의 높이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눠져. 근데 고모음에서 중모음, 저모음으로 내려오면 입술 있잖아. 입이 점점 벌어진다, 커진다. 요거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헷갈리면 할 수 있다.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선생님 암기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후설모음부터 할게. 원순모음. 후설모음의 원순모음은 오하고 우가 있거든. 오하고 우 중에서 어느 쪽이 입이 더 많이 벌어지냐면 오가 더 많이 커져. 알았니? 그러니까 후설모음의 원순모음은 우하고 바로 밑에 중모음은 오야. 그리고 저모음은 없어. X야. 자, 그러면 우하고 오를 썼지요. 그러면 그대로 전설모음의 원순모음으로 오면 여기다 2만 붙이면 돼. 위하고 오에 이 외를 붙이면 돼. 그리고 밑에 없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설모음의 평순모음의 고모음은 이가 들어가는 이 치즈하는 치즈. 즈는 후설모음의 평순모음 즈가 드는 거야. 우리가 치즈, 스마일, 김치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입술이 평평하게 돼서 웃는 모양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전설모음이 이모음인데 전설모음의 평순모음의 고모음이 이모음이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어하고 아가 있는데 어보다는 아가 입이 더 점점 커지니까 자, 전설모음의 중모음은 어고요. 거기다 이를 붙이니까 애가 되고 저모음은 아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애가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후설모음, 평순모음은 어하고 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부 해서 10개의 단모음이 된다고. 이거 외워야 돼. 단모음 이 10개는 음운의 개수 세라고 하면 1개라고 세는 거야. 1개. 2개처럼 보여도 1개야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를 또 이 그대로 입술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이렇게 해서 딱 체계적으로 외우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까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어, 아, 오, 우, 이 이렇게 6개를 쓴 다음에 어 밑에다가 이를 붙이면 애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아 밑에다가 뒤에 옆에다가 이를 붙이면 애가 되겠지. 오 다음에 이를 붙이면 외가 되겠고 우 밑에다가 옆에다가 이를 붙이면 위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오에다 이를 붙이면 외 위가 되겠지. 8개다. 의에서 10개가 단모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막 복잡한 건 다 개수가 여러 개인 이중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모음은 까먹지 말았지. 10개를 알아야 돼.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 자, 새끼를 낳은 동물을 어미 그래. 어미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잖아. 발음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부르냐면 애미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어미를 애미라고 불러. 물론 표준어는 어미고 애미는 틀린 거야. 근데 애미라고 쓰잖아. 그러면 봐봐라. 어가 애가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음운 공부할 때 이가 하나 생겼으니까 첨가예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첨가가 아니란 말이야. 왜? 이건 어미가 애미 된 건 교체야, 교체.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생기기 전과 생긴 다음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체라고 하는데 어미의 어하고 애미의 애는 모두 단모음이야. 그러니까 교체지 이게 첨가가 아니란 말이야. 이 표를 모르면 이걸 첨가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 중에 뭐 아지랑이, 아지랭이 이런 거 있지. 어미, 애미, 아비, 애비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전부 다 교체 현상에 해당되는 거지 첨가가 아니다. 알겠지? 그것 때문에 외워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개는 나머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모음 중에 첫 번째가 이반모음이에요. 이반모음. 우리가 이하고 위에다 반달 표시하는 그 반모음인데 이거 외워둬야 돼.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2반모음. 5반모음, 5반모음은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내는데 2반모음은 외우세요. 그럼 뭐라 하냐면 자 이렇게 외워. 야, 여, 요, 유. 됐지? 거기다가 얘기할 때 예,
예절할 때 여의 예, 의 이렇게 7개가 2반 모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 야, 여, 요, 유 얘기할 때 야의 예, 예절할 때 여의 예, 그 다음에 의 이 7개가 모두 2반 모음에 해당된다. 됐죠? 그 다음에 있는 게 5반 모음이야. 5반 모음은 오아의 와, 그 다음에 오아이의 왜, 2개밖에 없어. 그 다음 마지막은 우반 모음이 있는데 우반 모음은 우어의 워, 그 다음에 우어이의 왜, 이렇게 해서 5반 모음과 우반 모음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2반 모음 7개다라고 생각하면 돼. 2반 모음이 자주 나오니까. 2반 모음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에 되어라고 있잖아. 되어. 얘 발음하세요. 그러면 되어라고 발음하지. 근데 되여라고 발음해도 돼. 알았니? 이건 규칙 때문에 그래. 오이라고 쓴 왜 다음에 어가 오면 여라고 발음해도 된다. 이런 규칙 때문에 그런데 이때 여가 되여의 여가 2반 모음 들어간 거야. 이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래서 반모음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을 잠깐 들어갈게. 자, 의문의 변동 양상은 크게 4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계절처럼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돼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걸리겠지, 그지? 교체는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니까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아. 그대로란 말이지. 의문의 개수가 변동 전과 변동 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 탈락은 하나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첨가는 하나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축약은 자음 축약은 2개가 하나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만 모음 축약은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이거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 그래서 교체와 모음 축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탈락은 마이너스 1.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첨가는 하나 늘어난다. 그 다음에 자음 축약은 하나 줄어든다. 자, 그러면 교체에 해당되는 게 뭐 있냐면 교체 한번 볼게. 교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배웠어. 제일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 규칙. 우리가 배웠다시피 받침의 대표 7개를 쓰는 거. 좀 이따 나오겠지. 얘는 교체다. 두 번째, 비음화.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얘도 울림소리로 바뀌는 거니까 교체. 유음화. 얘는 리을, 유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역시 교체. 구개음화. 이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니까 티귿이 치읒으로 바뀌는 거니까 역시 교체.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된소리들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 개로 세는 거야. 따가 됐대. 그러면 의문의 개수는 2개에서 다시 그냥 2개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교체에 해당되는 거지. 2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모음 역행동화. 어미가 에미로 바뀌는 거. 이모음 역행동화. 얘도 교체다. 좀 이따 나오겠지. 자, 그래서 교체가 음끝부터 해서 비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기음화, 된소리 대기, 이모음 역행동화. 이 모두 교체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탈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탈락. 탈락에 뭐가 있냐면 우리 대표적인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중에서 하나만 대표음 남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음 탈락들이 있지. 자음 탈락 중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의 탈락도 있고, 모음 탈락 중에서 뭐 우 탈락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동음 탈락 있지. 동음 탈락. 동음 탈락은 아서 어미야, 어서 어미야, 아니면 아 어미야, 하이픈 어미야.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똑같은 애들 동음이 탈락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만나다의 만나 어간에다가 플러스 아서 어미가 붙으면
원래는 만나 아서인데 얘가 만나서가 되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아하고 뒤에 있는 아가 둘 중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야. 아가 탈락한 거야. 이런 걸 동음 탈락이라고 한다. 특별히 동음 탈락. 요것만 조심하면 돼. 이름을. 탈락에서는 동음 탈락만 조심하면 된다. 됐죠? 그다음에 첨가는 뭐 거기 써 있는 대로 니은 첨가가 있고 대표적인 게 첨가 사이소리도 있는데 니은 첨가가 대표적인 거. 니은이 없다가 생기는 거야. 그다음에 사이소리 현상도 시옷이 들어가서 결국 디귿됐다 니은되는 니은으로 돼버리지, 그지? 이것도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사이소리 현상도 첨가에 해당된다. 그 다음 마지막 아까 배웠던 반모음 첨가도 있다. 반모음 뭐 있어? 2반모음, 5반모음, 5반모음. 이거 전부 다 첨가에 해당되는 거야. 반모음 첨가에 이런 거 있어. 이거는 예를 들어 빨리 우리가 있잖아.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빨리 오시오 라고 있어. 오시오. 이거 발음하면 오시오잖아. 근데 오시요라고 해도 돼. 이것도 똑같아. 아까처럼 이 모음 다음에 오가 오면 요라고 발음해도 된다. 그 규정 때문인데 그 요가 바로 여기서는 2반 모음에 해당되겠지. 2반 모음. 오가 아니라 요니까, 그지? 이럴 때도 반모음 첨가가 되는 거야. 이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문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마지막 축약은 우리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그런데 자음 축약은 축약 전하고 후가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자음 축약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모음 축약은 그대로라 그랬어. 이거는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한 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각각의 예인데 뭐 음운의 변동 양상을 딱 보면 법칙을 보면 아 얘는 교체, 얘는 탈락 이런 것들이 즉각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자 그럼 왼쪽에 한번 볼까? 왼쪽에 뭐가 있냐면 왼쪽이 아니라 거기 첫 번째가 뭘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끝소리. 끝소리는 음절의 끝소리 뭐라고 부르면 돼? 사실은 이건 받침이라고 하면 되고 받침의 대표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여? 아니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 초성만 외우라 그랬지? 이게 대표 자음이야. 그러니까 이걸 표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리 나는 대로 쓸 때의 받침의 대표 음이 소리잖아. 그러면 7개만 쓴다. 이렇게 해당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입다의 쌍시옷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대표음이고 여기서 쌍시옷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 개로 세는 거다. 그래야지 쌍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교체야 이건. 탈락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다에서 다가 따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다가 따 되는 것도 역시 디귿이 쌍디귿 됐으니까 첨가 이러면 안 되고 이것도 교체에 해당되는 된소리 대기다. 알겠지? 요걸 헷갈리면 안 돼. 쌍시옷이나 된소리들은 한 개로 센다. 한 개였다가 뭐 다른 대표음으로 갔을 때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교체. 또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교체. 요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럼 대표음 한번 해볼까? 입은 대표음이 비읍이죠. 옷, 얘는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고요. 낫의 대표음은 디귿이고요. 꽃의 대표음도 디귿이야. 그래서 소리나는 데 했을 때는 7개의 받침만 쓰는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실현 여부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난난난난난 전부 다 디귿이 대표음이야. 디귿이 대표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했어. 모음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오케이 실질 형태소지, 그치? 실질. 왜냐하면 저 밑에 예를 볼까? 옷하고 위잖아. 얘 띄었었죠. 이 말은 실질 형태소란 얘기야.
그러면 단어 다음에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끝소리 규칙 적용되려면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 바뀌어. 각각 바뀌어. 각각 바뀌고 나서 합치는 거야. 2단계로 가야 되지. 그러면 옷 위는 옷이 먼저 바뀌고 디귿으로 바뀌니까 디귿 받치면 옷, 그다음 위도 바뀌어야 되는데 위는 바뀔 게 없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오뒤가 되는 거야. 오뒤. 아, 이걸 잘못했고 오쉬라고 하면 안 돼. 먼저 음끝이 되고 그다음에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건 단어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되고요. 이거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나온 형식형태소야. 형식형태소. 다시 한번 외워볼까? 형식형태소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조사, 접사, 어미, 조접어. 얘네들은 모두 의존 형식형태소, 형식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냥 앞말에 붙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띄어 쓰지 않으니까 실질형태소 아니니까 붙여 쓰니까 연음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지. 그래서 밑에 얘 보니까 옷 이거 디귿으로 하면 안 된다. 이가 조사기 때문에 형식형태소가 붙으면 곧바로 연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하고 시라고 해야 돼. 오시. 앞에 거는 옷 위는 위가 실질형태소니까 바뀐 다음에 합쳤겠지만 이거는 그대로 가주는 거야. 자, 교체 두 번째 거 한번 볼까?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잠깐만. 자, 두 번째 거는 된소리 대기야.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도 교체라고 아까 얘기했어. 교체야. 자, 된소리 대기가 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되는 게 된소리 대기겠지. 그럼 된소리 대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야. 된소리 대기 개념을 한번 볼게요.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게 된소리 대기인데, 자, 된소리 대기 이거에 대해서 암기하는 거 있지. 네 가지만 암기하면 그냥 다 아는 거니까 확인할 수 있어. 자, 아예 지금 설명을 잘 듣고 외워버려. 된소리 대기는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겠지. 된소리.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지. 자, 첫 번째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의 네 가지 유형을 외워둔다. 된소리 대기 첫 번째 유형. 앞말의 받침이 안울림 소리. 비읍, 디귿, 기역. 뒷말의 첫 소리도 안울림 소리. 바다사자가. 바닷가, 바다사자가. 그러면 바다사자가가 빠따사자가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된소리 대기지. 생각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 나무지. 자, 위에서는 바닷가에 가면 바다사자가 있겠지만 나무에는 바다사자가 아니라 전부 다 사자가 있겠지. 다사자가. 그래서 앞말에 용언의 어간 받침이 나무. 여기는 니은, 지읒,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까지 포함한 6개인데 그거 뒤에 뒷말의 첫 소리가 안울림 소리 다사자가가 나오면 얘가 따싸짜가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된소리 대기가 된 거겠지. 이게 두 번째 타입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된소리 대기는 한자어. 우리 한자어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한자어인데 받침이 앞말의 받침이 리을이야. 리을. 거기에 뒤에 정다솜이 오면 얘가 정따솜 된소리가 된다. 이 된소리 대기 세 번째 유형이지. 예를 들어 앞말의 받침이 리을인 경우가 갈 더하기 등. 얘는 갈등이란 단어는 한자어잖아. 갈은 칡뿌리고 등은 등나무야. 얽히고 설킨. 그러면 얘가 한자어인데 한자어의 받침, 앞말의 받침이 리을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디귿이면 리을이고 디귿이면 쌍디귿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발음하면 갈등이 되겠지. 이거 한자어일 때만이야. 또 다른 예가 뭐 있냐면 한자어 중에서 발동이란 말이 있어. 발동 걸렸다는 발동. 이건 필발자의 움직일 동자인데 얘는 발음이 발동으로 소리 나지. 된소리가 되는 거야.
왜 똥으로 소리나? 그랬더니 앞말의 받침이 리을이고요. 한자어인데 뒷말의 첫 소리가 디귿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쌍디귿으로 발음된다. 이게 된소리 대기 세 번째 유형이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자, 관형사형어미가 있는데, 관형사형어미는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리을이야. 하이픈 리을. 예를 들어 할 것을, 자, 이런 문장에서 자, 따져보면 할이라는 것은 원래 하다에서 온 말인데, 하다의 어간 하 하이픈에다가 하이픈 리을,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어가지고 관형어로 바뀌었어. 뒤에 나온 것은 의존명사니까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어서 얘가 역할이 관형어가 된 거야. 이랬을 때, 자,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다시 바다사자가가 나오면 얘가 빠따사자가로 바뀐다. 된소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빠따사자가. 이랬을 때 된소리 유형 네 번째에 해당되는 유형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외워두는 게 좋아.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할게. 첫 번째, 앞말의 받침 바닷가 안울림 소리에 뒷말의 첫 소리 바다사자가가 오면 얘가 된소리 된다.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용언의 어감 받침이 나무 니은 미음 다음에 다사자가가 나오면 얘가 또 된소리 따사자가가 된다. 두 번째, 용언의 어간은 니은 미음인데 니은 지읒, 니을 미음, 니을 비읍, 니을 티읒 또 포함된다. 6개라는 것만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한자어로 된 말 리을 받침, 앞말의 받침이 리을이고 뒤에 첫 소리가 정, 다, 솜, 얘가 오면 정, 따, 솜, 된소리로 바뀌는 거 세 번째 유형이야. 한자어일 때만이야. 갈등도 발동도 모두 한자어다. 마지막 네 번째 된소리 대기 유형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바다사자가가 나오면 얘가 또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네 번째다. 관형사형 어미는 리을은 관형사가 아니야. 얘는 하다는 품사가 동사야. 동사에 어미가 붙어가지고 관형어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형어는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거지. 여기서는 것이 명사기 때문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그거에 해당되므로 할이라는 게 관형어가 된 거야. 이럴 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바다사자가가 나오면 된소리 된다. 이게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고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 한번 볼까? 된소리 대기는 안울림 소리 그게 된소리가 된 게 된소리 대기고요. 여기 지금 아까 했던 대로 하면 2번에 양관의 2번이 바로 바닷가 기역 디귿 비읍 바닷가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소리가 된다. 이건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고가 돼야 되겠지. 옷을 입고 앞길은 피읍이 일단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앞길이 되겠지. 된소리가 되겠지. 한 번 더 두 번의 과정이 거치죠. 이것도 된소리 되기 첫 번째 거에 해당된다. 전부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야. 두 개 다 입고 앞길 모두 첫 번째에 해당된다. 두 번째 예외 어감 받침 용언의 어감 받침 뭔데 아까 배웠듯이 나무라 그랬지. 나무 뒤에는 다 사자가가 돼야지. 이 비읍은 지워버려야지. 다 사자가야.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지. 된소리로 발음된다. 자, 그러면 얘가 나왔는데 넘고가 돼야 되겠지. 꼬. 그 다음에 신꼬가 돼야 되겠지. 된소리 되게 됐어. 용언의 어감 받침이 미음. 요거는 신꼬는 니은이고. 그런 다음에 감다가 나와야 되겠고. 감다. 그 다음에 신찌가 나와야 돼. 신찌. 이렇게 된소리 되기의 예인데,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외가 꼭 시험에 나오지.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비동사동 전미사 하이픈 기 하이픈 얘가 붙으면 된소리 되기가 안 돼 또.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니까 이렇게 짓궂게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자, 누구누구 품에 안기다라고 하지. 안기다가 아니지, 그지? 안기다. 그러면 안겨진 거니까 피동접사 기가 붙은 거고. 감기다, 뭐 머리를 감기다, 눈을 감기다 할 때 이것도 감기다. 즉
된소리 대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된소리 대기의 예외니까 예외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사동 피동 접사 하이픈 기 하이픈 얘가 붙으면 된소리 대기가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자음동화인데 자음동화는 비음하고 유음화가 있다라고 배웠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면 비음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면 유음화. 자음체계에서도 말했지만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 유음은 니을이야. 그러니까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게 미음, 니은, 이응 되면 비음하고 니을이 아닌 게 니을 되면 유음화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자음동화인데 자음동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자음동화는 의문환경이 뭐냐면 앞말의 받침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자음이야. 자음과 자음이 연결될 때 모두 울림소리가 되는 거야. 비음이 되든 유음이 되든 자음동화라고 하는 거지. 자음이 울림소리로 닮아간다라는 뜻이니까 비음으로 닮아가면 비음화, 유음으로 닮아가면 유음화야. 자,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 뭘 확인하냐면 자음동화는 비음으로 바뀌냐 유음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비음화가 있고 유음화가 있어. 두 번째, 어느 쪽이 바뀌느냐는 거지. 두 개가 만났을 때, 자, 뒤쪽이 바뀌면 순행동화, 방향의 방향, 이번에는 순행동화. 그 다음에 앞쪽이 바뀌면 역행동화라고 불러. 동화의 방향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상호동화, 이거는 양쪽이 다 바뀌는 거야. 요거는 방향에 관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모양에 관한 걸 할게. 모양은 뭐냐면 바뀐 다음에 모양이 자음이 모두 완전히 똑같으면 완전동화라고 부르고 바뀐 다음에 두 개가 달라 그러면 불완전동화라고 한다. 요거를 순서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나왔던 거는 여기 나온 걸로 할까? 국물 나왔게 국물. 국물. 앞말의 받침 기역, 뒷말의 첫소리 미음. 이러면 얘가 국물이 돼, 국물. 자, 그러면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됐으니까 이건 교체에 해당되고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됐어. 그러니까 교체라고 하는데 교체 중에 뭘까요? 그러면 다 울림소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응으로 됐으니까 이응은 비음이지. 그러니까 비음하라고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 바뀌어서 뒤에 게 바뀌었어. 앞에 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역행동화라고 얘기하고요. 이응하고 미음은 닮은 꼴이 아니니까 불완전동화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국물이 국물로 바뀌었대. 그럼 의문현상 말해봐. 그러면 비음화이면서 역행동화이고요. 불완전동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지. 자,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단어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밑에 있는 종로로 해볼게. 종로. 서울 가면 종로 있지. 얘는 발음하면 종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 리을이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교체겠지. 교체 중에 뭐로 교체됐어? 니은으로 교체됐으니까 비음으로 교체됐잖아. 그러면 종로가 종노로 바뀌는 건 의문현상이 뭐야? 그러면 비음화이고요.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동화이고요. 방향이 이쪽이니까 뒤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응하고 니은은 닮지 않았으니까 불완전동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 적용은 유음화에도 똑같아. 자, 거기는 예 한번 볼까? 신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신라가 리을로 바뀌어. 자, 그러면 이 신라가 신라로 바뀌었으니까 앞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네요. 교체됐어. 자, 교체됐으니까 니을은 유음이니까 비음화와 유음화 중에 유음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리을 똑같아졌어. 완전동화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 끝. 이 세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음으로 바뀌었냐 유음으로 바뀌었냐에 따라서 비음화 유음화. 방향이 앞쪽이냐 뒤쪽이냐 양쪽이냐에 따라서 순행 역행 상호. 그 다음에 마지막 모양이 자음의 모양이 같으면 완전동화 다르면 불완전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의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거 말고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기 나온 괄호를 또 한번 채워봅시다. 자, 비음하는 파여름 아까 배운 대로 파여름은 바닥까지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미음, 니은이 온대. 그러면 비음은 자, 비음 바닷가가 미음, 니은이 왔대.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응 비읍은 미음, 디귿은 니은이 돼야 되겠지. 미음, 니은, 이응이 바로 비음이니까. 미음, 니은, 이응. 바닷가 그대로 미음, 니은, 이응이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물이야. 밤. 미음으로 바뀌어. 교체. 국물, 이응으로 바뀌어. 교체. 받는다, 니은으로 바뀌어. 교체. 자, 이번에는 유마 볼까? 유음,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면 뭐 뒤에 있는데 유음, 리을이 뭐 뒤에 있냐면 미음하고 이응 뒤에서 니은으로 바뀌어서 니은은 비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음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종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로로 바뀌고 교체 남누는 남누가 되겠지. 누이할 때 누라고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두 개 다 비음화가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가로 3번은 이건 유마를 얘기하는 거야. 유마. 자, 비음, 니은이 나중에 유음, 리을 앞에서 결국 뭐로 바뀌었는데 리을로 바뀌었대. 리을은 유음이잖아. 그러니까 유음화가 되겠지. 유음으로 바뀌는 게 유음화잖아. 자, 신라부터 볼까? 실 앞에 게 바뀌었어. 신라. 칼날 이건 뒤에 게 바뀌어야 되겠지. 칼날. 권력 이건 앞에 게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까 배운 거 기억하고 있나 한번 해볼까? 권력이 권력으로 바뀐 거 말하세요. 그러면 이건 일단 유음하고요.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니까 리을 똑같으네요. 완전동하네요. 라고 얘기하면 정답. 빙고. 이렇게 하면 유마 비유가 다 끝난 거야. 유마 비유가 모두 교체다. 교체. 자,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한번 볼게요. 이모음 역행동화. 자, 이모음 역행동화는 결론을 얘기하자. 교체라고 해서 교체. 의문의 개수가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아. 그대로야. 자, 한번 볼까? 후설모음인데 후설모음에 뭐가 있냐면 아가 있고요. 어가 있고요. 오가 있고요. 우가 있어. 아하고 어하고 오하고 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설모음하고 합쳐지면서 아는 애가 되고 아이의 어는 어이의 애가 되고 오는 오이의 외가 되고 우는 우이의 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단모음 바뀐 애도 단모음. 그러면 우문의 개수는 다 한 개씩 세는 거니까 달라진 게 없지. 그래서 어미가 M이 돼도 우문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얘가 바로 교체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준어는 이몸 역행동화는 표준어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게 맞는 거지. 아비, 고기, 어미, 죽이다가 맞는 표현이야. 근데 이몸 역행동화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애비, 애미, 괴기, 애미, 죽이다가 되는 거지. 직이다. 이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몸 역행동화 돼도 우문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교체고요. 표준어는 아비, 고기, 어미, 죽이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디귿티읕 나오는 거 보니까 구개음화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구개음화. 뭘 제대로 안 가르쳐주냐면 앞말의 받침이 디귿티읕, 뒷말의 첫소리가 이인데 반모음 이도 포함된다 그랬지. 자, 구개음화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아까 자음동화, 유마, 비음화는 자음하고 자음의 관계지만 얘는 자음과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 모음의 관계다. 자음 모음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구개음화다. 티읕이 모음 이나 이반모음.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앞말의 받침은 디귿, 티읕,
뒤에 나오는 모음은 이나 입안 모음 여, 야, 요, 유 얘도 가능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입안 모음까지 국외음화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얘가 모두 모음들이 모두 형, 식, 형태소야. 이때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형식 형태소 뭐라고 했지? 조, 접, 뭘 접어? 조접어, 조사, 접사, 미 일 때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알겠지? 조사, 접사, 어미일 때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국외음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디귿티읕은 뭐로 바뀔까? 그러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아까 했듯이 센 입천장 소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럼 굿이는 구지가 돼야 될 거고, 갓이는 가치가 돼야 될 거고, 맛이는 마지가 돼야 될 거지. 이렇게 하면 국외음화 된 거지요. 국외음화에서 자음과 모음의 관계, 음운환경이 자음과 모음의 관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는 이뿐만 아니라 여야요도 가능하고요. 얘네들은 모두 형식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의 대표적인 조사, 접사, 어미가 왔을 때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구분해서 외워도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6번은 탈락에 해당되는, 빠졌네. 국외음화도 교체야, 교체.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를 말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중에 하나만 남고 하나는 탈락.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된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된다. 탈락. 까먹지 마. 탈락이야. 다시 한번 써줄게. 탈락. 자, 개념 봐봐.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겹받침이 뭔데? 뭐 리을 기역, 리을 비읍 이런 두 개짜리 받침. 가운데 하나가 뭐뭐하고 하나만 발음되는데 하나는 탈락하고요. 대표음이 똑같이 음끝하고 대표음인 것 같지만 둘 중에 하나가 대표음이 되는 거니까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닭. 그 다음에 먹다. 된소리 되기도 나네. 젊다. 넉은 기역이 대표음이고 여덟은 비읍이 탈락해서 여덟이 된다. 갑. 이것은 시옷이 탈락한다. 할다. 이거는 티읕이 탈락하고 된소리 대기가 나오니까 할다가 되겠지.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 또 탈락의 다른 예를 한번 볼까 그랬더니 자음 탈락은 없어진 예를 따져보면 돼. 놀다가 논의했다가 노니로 되겠지. 없어진 게 리을이잖아. 리을 탈락. 울다가 울리가 우니 없어진 게 리을이니까 리을 탈락. 긋다가 그어가 그어 시옷이 없어졌네. 시옷 탈락. 짓어가 지어 그러면 시옷 탈락 그대로죠. 그 다음에 노아의 히읗 받침이 있는데 노아가 되니까 발음하면 이건 히읗 탈락이 된다. 그 다음에 크어가 커 이렇게 하면 으 탈락이 되는 거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조심할 건 요거 노아야. 노아는 표기하고 발음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표기와 발음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없어진 자음이 바로 탈락의 이름이다. 아까 얘기했던 모음 탈락 중에서 동음 탈락,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음 탈락. 동음 탈락이 뭐야? 그러면 아서, 어미가 아서, 아니면 어서, 아니면 아니면 뭐 이게 어미거든.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탈락하는 거야. 예를 들면 건너다에 건너하고 어서가 합쳐지면 원래는 건너어서인데 얘가 그냥 건너서가 된단 말이야. 이때 여기 앞에 있는 어하고 뒤에 있는 어가 같은 음이지. 그래서 동음이란 말이야. 어떤 게 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음이었다가 하나가 탈락했기 때문에 얘를 동음 탈락이라고 부른다. 얘를 갖다 아탈락, 어탈락 그러면 안 돼. 동음 탈락. 이름 조심하라 했지.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시험에 거의 진짜
자주 나오기로 유명한 사이시옷 첨가현상을 잠깐 알아보기로 해. 잠깐만 참어. 다 됐어. 사이소리 현상 한번 볼까? 사이소리는 자,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실질 형태소 또는 두 개의 실질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지는 합성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뭐라고? 사이소리 일어나려면 합성어. 합성어 아니면 안 돼. 합성어. 합성어도 그냥 합성어가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두 번째,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세 번째,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거야. 사이소리. 물론 표기상에 없던 시옷이 들어가는 거고 얘가 디귿 소리로 바뀐 다음에 마지막에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에 니은 첨가처럼 보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합성어라는 거야. 합성어가 아니면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 자, 그럼 거기 볼까? 뒤에 예사소리가 뭐뭐로 나는 것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난다고. 이래서 너네들이 틀리는 거야. 된소리. 이거 된소리 되기 아니에요? 아니야. 된소리 한다고 무조건 된소리 되기 아니야. 봐봐. 여기 초불 제가 플러스 돼 있지. 뱃사공도 플러스 돼 있지. 밤길도 플러스 돼 있지. 봄비도 마찬가지지. 이게 무슨 뜻이야? 합성어란 얘기야. 합성어. 그래서 뒤에 예사소리 그러면 바다사자가가 예사소리잖아. 얘가 된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봐봐. 촛불 얘는 촛불이잖아. 촛불 얘는 촛불로 소리나 뿔 발음이 뿔로 소리 난다고. 얘는 또 배 싸공으로 소리나. 그 다음에 밤길로 소리 나겠지. 길 봄비로 소리 나겠지. 삐. 자, 전부 다 된소리 났지. 합성어인데 된소리 났지. 그러면 얘가 된소리 나기 때문에 첨가현상에 해당된단 말이야. 여기 쌍시옷, 쌍비읍, 쌍기역 이런 애들이 마치 없었던 음이 생기는 것처럼 요때만 된소리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거야. 두 개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첨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중요해. 두 번째 거 2번 앞말의 모음으로 끝나고 요게 중요해. 받침이 없는 거야. 이 더하기 모음 할 때 이, 코 더하기 날 할 때 코. 전부 다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지? 이럴 때는 표기에 반영을 한단 말이야. 시옷을 적어준다고. 콧날이라고 적어야 된다. 콧날이라고. 콧날이 콧 디귿으로 바뀌어서 콧날 이랬다가 니은으로 바뀌어서 콧날이 된다고. 이해됐니? 니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니은으로. 잇몸도 마찬가지. 얘도 디귿 시옷이 디귿으로 갔다가 디귿에서 다시 니은 소리로 간다고. 잇몸이 된다고. 자, 첨가야. 이것도 첨가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이것도 중요하죠. 합성어여야 되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뒷말의 모음이 나 뒷말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밑줄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반모음 이 뭐 있는데 당연히 여야 요유가 있겠지. 여야 요유로 시작되면 반모음이다. 그러면 반모음 이로 시작되면 니은이 하나 더 나 혹은 니은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집안 1 합성어 맞고요. 집안 지반일 여기 연음현상이라서 지반이 되는 거야. 나뭇잎도 나문잎 음끝까지 돼서 비읍으로 바뀐다. 피읍이 비읍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도 첨가현상이다. 사이소리는 첨가현상이다. 자, 이 사이소리 첨가현상은 선생님 다른 거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봐야 된다.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성어와 파생어 앞에서 이번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파생어도 괜찮아. 파생어도 괜찮아. 파생어, 합성어는 당연하고 파생어도 괜찮다고. 그때 첨가가 일어난대. 무슨 첨가가 일어나는지 볼까? 앞말이 자음으로 일단 끝나야 돼. 자음.
여기 자음이라고 해야 돼.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계열의 모음과 만날 때 니은음이 첨가된대. 자연스러워. 맨입, 맨입이 되겠지. 맨입, 니은 첨가. 닙이야 닙. 솜니불, 솜니불, 니은 첨가돼서 솜니불이 된다. 이거 다 첨가 현상에 해당되는 거야. 없던 게 생겼으니까 첨가지요. 그래서 첨가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외우면 아까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사시옷을 적는데 한자어하고 한자어 합성어일 경우에는 사시옷을 안 적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칙이야. 안 적. 예를 들어볼까? 치 더하기 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발음은 칫과가 되는 거지. 칫과. 발음만 된소리 저기 된소리로 발음해서 나 의문의 첨가로 나오는데 표기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 더하기 한자어는 그냥 받침 없이 써야 되는데 요까지만 하면 좋잖아. 예외가 있어.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가 있어. 그게 뭔데? 6개 외워야 돼. 자, 셋방이 있고요. 세 방이 아니라 셋방이야. 착간이 있고요. 택간이 있고요. 곳간이 있고요. 숫자가 있고요. 횟수가 있어. 이렇게 6개는 한자 더하기 한자인데 안 적는 게 원칙인데 이 치과처럼. 근데 얘는 예외로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되는 6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둬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첨가에 해당되는 사이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 마지막 축약으로.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다고 앞에서 그랬으니까 자, 외우기 쉽죠. 자음 축약 히읗 더하기 받아가자. 그러면 파티 축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가자 플러스 히읗으로 해도 돼. 순서를 바꿔도. 그러면 똑같이 파티 축하가 나온다. 물론 순서가 다시 구분하면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비읍은 피읍이 되는 게 맞고요. 디귿도 티읕이 되는 게 맞지만 기억은 키읔이 돼야 되겠지. 요 순서만 좀 다르지. 그냥 암기 코드는 이렇게 한다. 앞말의 받침 히읗, 뒷말의 첫소리, 안울림 소리 받아가자. 받아가자. 어디 가자? 받아가자. 그러면 파티 축하. 받아가자 다음에 히읗이 와도 마찬가지다. 파티 축하. 이렇게 되면 자음 축약이고 얘는 탈락이다. 교체 항상에 자음 축약 의문의 개수가 -1 그러니까 탈락에 해당되는 거야. 탈락. 자, 그럼 한번 볼까? 모음 축약은 탈락이 아니라 그랬어. 자, 축약이라는 건 두 문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1이지요. 좋고 발음은 조코가 돼야 되겠지. 히읗 더하기 기억은 키읔이 돼야 되니까 좋고가 되고 다 티다. 디귿 더하기 히읗은 티읕이 되는 거지. 그랬다가 티귿하고 이하고 만나서 다 치다가 돼야 되겠지. 다 치다.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축약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는 거야. 오와서는 와서가 되겠지. 와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설명해 볼까? 자, 오와서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한 개, 두 개. 그래서 4개의 의문의 개수, 의문인데 자음과 모음이. 와서는 몇 개야? 그러면 자, 와가 이중 모음이잖아. 5반 모음이니까 두 개. 그러면 4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음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그대로네. 그대로 4개에서 4개. 그 축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1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되어가 돼지할 때 되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되는 의문의 개수가 2개, 1개. 그러면서 전부 3개인데 되는 돼지할 때 되는 역시 3개야. 그러니까 모음 축약에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두었다는 뒀다가 되겠지. 이거 축약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다. 자,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의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더 좀 공부하고 문제도 좀 풀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